자, 알테오젠입니다. 오늘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축제 분위기예요. HD 현대인력이 너무 미끄러져서 버겁긴 합니다만 5% 비중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주력주 하이닉스 비중이 그래도 35%라 하이닉스 35% 비중에서 커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주력으로는 어느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굉장한 기회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굉장한 기회가 왔다. 전력주에서 특히 이제 HD 현대일렉의 저런 조정이 너무 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놓고 보실 때 오늘 우리 그 6월달 계좌 수익이 5월 말 대비해서 3.7%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아시다시피 매매 따라하기 방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고 VVIP 방, VIP 방, 문자 방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어떤 쪽에서 내고 있어요? 지금 일기 같은 경우에 수익 범위가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좀 강했어요, 수익이. 그래서 일기 같은 경우는 시장도 뭐 강하게 10% 정도 지수 기준의 10%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10% 정도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흐름 속에서 70%대 매매 따라하기 방은 70%대까지 72% 40일 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포트폴리오 27% 시장 10%일 때 월등하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가져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메타방 손익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뭐 오히려 10%를 이번 흐름에서 지금 한 달 보름이 넘어가는데 10%의 수익을 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현재는 소폭의 마이너스예요. 지금같이 좋은 장에 한 2%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에 먼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요일까지 기준해서 포트폴리오 보시면 6월 포트폴리오가 시장이 2.1% 강세고 오늘까지 해서 2.5% 정도, 2.7 거의 뭐 3% 가까운 강세죠. 5월 말 대비해서 그리고 우리 계좌는 HD현대일렉이 좀 마이너스 13%예요. BH도 8%나 마이너스고 5월 말 대비해서 KB금융도 5월 말 대비해서는 1.76 마이너스인데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5%, 7%, 4% 이런 수익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좌 수익은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우위입니다. 그리고 뭐 늘려져 있는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충분히 이제 뭐 긍정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공포감 가지셨을 때의 기준, 아이고 이건 23년이고요. 23년 10월, 23년 10월, 11월 보트, 10월은 이제 9월 말 보트이고 그래도 저게 40% 수익인 거고요. 지금까지의 기준에 10월 말 종가 기준에서 포트가 64%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말 조정받고 나서 2월부터의 포트가 40% 수준. 12월 말 종가 기준으로 올해 1월 포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하고 포스코 DX는 손절을 했죠. 손절을 하고 나서도 뭐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좀 비중을 정리를 했고 급격하게. 어쨌든 그 종목군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 쳐도 주력의 기준에서 이제 하이닉스나 현대차의 수익 범위가 있다 보니까 뭐 한미반도체는 5% 수준이었고요. 자, 알테오젠 지금 몇 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알테오젠 말씀드렸던 부분이 25만 9,500원에 그러니까 26만 원 뚫린다고 보고 매수를 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문자가 계속 나간 거예요. 24만 5천 원부터. 그러니까 기존에 매수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또 그러니까 31일 날 전량 정리를 한번 했고 그날 마감 동시효가 2, 3% 띄워놓고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 6월 3일 첫 거래일에 매수 강도를 드렸고 그다음에 6월 4일 날 아주 강력한 매수 사인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4일 날 강력한 매수 사인 이후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잘했고, 그다음 6월 5일 날에는 차익 실현 단가보다 조금 더 위에 섰나요? 하여간에 거기서 또 매수해 드렸고, 오늘의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26만 원 터치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22,000주까지 매수가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매수 문자만 지금 몇 차례 나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강하게 매수인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야. 그렇게 해서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 3월 말 종가 대비해서도 2분기 포트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그리고 5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소폭의 플러스로 시장이 돌려진 건데, 1월 달 포트폴리오 보시면 20%, 2월 달 포트폴리오 보시면 40%, 그리고 지금 6월 달 포트도 결코 나쁘지 않은, 그리고 현재 기준에 알테오젠도 편입 설정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위치로 지금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 이상, 15%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 돼서는 차익 실현도 좀 고민을 해보겠다. 꼬리 달리고 꺾이면, 녹화 도중에 꼬리 달리고 꺾이면 그때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해드릴 겁니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눌려버리고 하이닉스의 상승폭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알테오젠하고 한미반도체 집중하자고 했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가 조금 전에 살짝 눌려져서 55,000원 공방에서 이제 매수를 낼까 하다가 눌리면 들어갑시다 했는데, 이제 살짝 눌려서 50,000원 공방이었어요. 녹화하는 도중에 매수인 못 내드리면은 개별 기준에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력의 기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게 주력주. 다만 이제 저 주력주에서 예를 든다면, 이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제 기아만 비중을 넣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병행을 하고 있어요. 매수인도 나가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전체 종목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 4월부터 삼성전자를 10%, 15%, 25%로 늘린 거고, 그다음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25%,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이 벌써 이미 85%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얘도 좋아요, 쟤도 좋아요, 얘도 사고 저도 사고. 오늘도 개장 초에 우리도 문자가 이래저래 나가긴 했습니다만 신규 종목 매수는 하나도 없죠. 요 종목에서의 다 주력에서의 매수 사인 나갔고, 그 다음이 매매 사인 나간 게 포트폴리오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변동성 매매로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이 되는데, 알테오젠은 오늘 또 한미반도체로 오늘 좀 강하게 매수사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 기준에서 이제 만약에 이수의 매수사인을 못 내더라도 상관없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 눌림폭 그렇게 깊지 않고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귀신같이 24만 원에 소름 돋을 정도로 24만 원에 차익 실현, 그리고 21만 원 이하에서 재편입, 또 이번에 24만 원 수준에서 또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재편입 이후에 조금 어제 이제 전거래를 밀려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은 월등합니다. 그리고 현대일렉도 26만 원에서 지금 다시금 돌립니다. 1.35, 26만 4천 원 공방 나오면 매수를 낼게요. 26만 4천 원을 내면은 이제 눌림폭에서 편입을 하시더라도 제가 판단할 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하고 좀 불편한 가격대에 놓여져서 힘겹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기회다. 왜 기회냐?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주력에서 비중 85%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서 6월 들어서만 평균 5% 이상, 계좌 수익이 5% 이상 나오니까 나머지 5% 비중 갖고 있는 친구들 불편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 위주에서 좀 볼 거예요. 왜 알테오젠을 사느냐? 조금 전에 프로그램도 매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알테오젠 이제 새벽에 VVIP 방에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또 신규 이제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혼도 내시고 하세요. 왜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미국장 보면서 제가 막 새벽에 글 올려버리거든요. 이렇게 1시 55분에 정신 나간 친구지. 유료방에 이거 광고하는 거야 하면서 막 무지하게 혼도 났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윤 정도에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예? 제가 여러분들께도 맞추긴 하지만 막 새벽 4시에 막 올려버려 막. 이거 뭐 술 먹고 올리겠어요 이거를? 술 먹고 어떻게 올려 이런 자료를? 그렇게 해서 뭐 올려드리고 5시 48분에도 이거 누구겠어요? 직원 13시가 뭐 직원 2시간 하겠어? 노동청에 신고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회사 컴퓨터하고 집에서 이제 활용하는 컴퓨터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직원 13이나 이런 새벽에 올라오는 거는 거의 제가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렇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올려놔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슈팅이 나왔는데 어지간해서 알테오젠 지금 자리에 매수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 그 바이오 종목에 홀딱 빠져가지고 막 HLB 막 상한가를 맞든 말든 막 몰빵 이런 사람 빼고는 없겠죠. 윤 정도 이외에 있겠냐고. 물론 HD현대일렉은 오늘장 공략주로 방송에서 올리고 오늘 올려드렸어도 뭐 과하게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저렇게 이제 그 기준 잡아드리고 다 10조 이상입니다. 웃기지도 않아. 무슨 1조도 아니야. 10조 이상이야 다. 그죠? 그래 시가총액 1위 4위고. 그래 삼성전자 보는데 하이닉스는 안 본다. 그러진 않아요. 분명하게 이제 비중 다 갑니다. 가지고. 그래서 알테오젠을 새벽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왜 올려드렸을까? 링크 이제 하나 올려드린 게 이해하고 HD 현대 HL 만도예요. 그 만도도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좀 고민할 건데 만도는 오늘 매수 사인이 안 나왔죠.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알테오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테오젠 나와봐. 창피하지 말고. 지금 다시 이제 25만 9,500원 공방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눈이 아플 정도로 좀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녹화하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에코프로 멀티도 전거래일에 폭등이 나오고 오늘 폭등이 나오면서 우리 쪽에 검색기에도 떠 있어요. 검색기에도 떠 있지만은 매매 사인을 지금 안 드려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 그런 위치가 아니다. 지금 굳이 이 에코프로 멀티를 들어가서 수급이나 누적 수급이나 이런 게 확인 안 되는 상태. 펀더멘털도. 그럼 알테오젠은 수급이 확인되냐 보여드릴게요. 밑에는 이제 그 AA 전체를 제가 보는 거고 위에 보시면은 하이닉스 떠 있고 알테오젠 떠 있죠. 이게 이제 930의 기준입니다. 알테오젠은 오늘도 얼마나 훌륭해요. 진입한 이후에 재진입 계속 26만 원을 뚫었어.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26만 한 2천 원에도 또 매수엔 또 나갈 겁니다. 그럼 오늘 매수가 벌써 한 5번 6번 나가는 것 같은데 제일 강하게 나가는 거니까 제일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 주력주 채워놓고 비주력주 기준에 26만 3천 원으로 잡읍시다. 1% 단위로. 지금 7만 500원에 그 뜬 걸로 기준을 잡아도 검색기 뜬 걸로 기준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그 BH를 다음 주까지 놓고 보면서 주력주예요. 거래는 제한적이지만은 또 시가총액 작지만은 주력주예요. 지금 뭐 JP모건에서 조금씩 더 매수가 들어오고 그 기존에 아이고 이 날파리 진짜 화끈냥 진짜 아이고 BH 같은 경우에 이제 녹화 뜨다가 슈팅 나오면 또 못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24,450원 넘기면 들어가도 되는데 아니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모든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없을 때 기준에서는 뭐 눌림목 혹은 고점 뚫으면 그렇게 해서 뭐 오늘 너무너무 지금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주력주에서도 그렇고 물론 HD 현대일렉 쪽이 좀 버겁지만은 나머지는 뭐 땡큐하죠. 날파리 확 그냥 막 그 양파 국면 확 멋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문자 사인을 내고 나서 알테오젠에 대한 기준 잡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왜 매매 사인을 계속 잡아드리는지 다시 한번 차분히 봅시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둔화되고 미끄러질 때는 매수 강도를 세게 못 드려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기술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없는 범위니까. 근데 이제 지금처럼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게 될 경우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검색에 포착이 되는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가 한번 있었어요. 2월 23일 날. 그때가 상한가 가서 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더블이지 그때부터 해서 상한가 가서 13만 원. 보시면 이제 뭐 10월부터 검색에 포착이 됐는데 문자 이제 나온 거 보시면 1월 달에 9만 원. 저 때는 그렇게 강한 매수세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알테오젠에서 방안에서는 이제 이시돌돔님께서 좀 월등한 수익을 내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오래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5만 원대, 6만 원대 좀 원금 회복 수준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셨을 때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작년 여름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도 봤는데 변동이 너무 커서 뭐 수익을 제대로 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사실은 올해도 너무 변동이 커서 2월 22일 이전에 다 정리하고 사실은 나왔어요. 그리고 2월 26일 이후에 이제 뭐 들여다보기도 하고 했지만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리는 거는 4월 달도 아니에요. 사실은 4월에도 저렇게 이제 변동이 나올 때 매수해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5월 중순에 좀 강도 있게 드렸고 19만 원부터 또 오히려 17만 원까지 밀릴 때까지도 매도 분할은 5% 범위 내에서 유지, 그리고 신규 편입자 매수, 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정리의 기준도 설정해야 됩니다의 설정 범위. 그리고 6월, 그러니까 5월 말에 한번 전량 정리를 했어요. 5월 말에 일단은 뭐 매수 사인이 있는데 그 여기에 지금 전량 매도 사인, 그 지금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거 화면에서 우리 전량 매도 사인 나가는 거 있죠. 5월 31일 날. 그 화면 여기다 하나 넣어주세요. 응? 그렇게 해서 5월 3일 날 전량 매도를 한번 했단 말이야.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매수 평균 단가보다도 밑에서 손절되신 분들이 있어요. 5월 3일 날, 31일 날 저점에서 돌릴 때 매수하신 분들도 있지만 손절되신 분들도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뭐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 손절하자라고 말씀드렸겠죠. 손절,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손절, 그다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 마감 때 돌렸거든요. 마감 때. 그래서 아마 19만 원 수준이니까 보시면은 뭐 손절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17만 원, 뭐 5월 달 걸 하나 더 넣을 거야. 문자를. 하여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6월 3일 날 매수를 잡아드렸고 18만 9천 원에서부터 매수를 잡아드렸고, 그다음에 6월 4일 날 추가적으로 매수를 잡아드렸고, 그다음 뭐 6월 5일, 그리고 오늘께 지금 계속 문자 나가고 있죠. 녹화하는 사이에도. 그래서 지금 제가 문자를 많이 줄여놓긴 했는데 문자 몇 개를 제가 살려놓을게요.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도 너무 많이 뺐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 문자 너무 많은 것도 뭐 정신없더라도 여기 있는 거 갖다 옮겨서 붙여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뭐 어떤 식으로 매매 기준이 잡혔는지 뭐 이런 기준을 좀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5월 그 20일 뭐 21일 뭐 그때부터 19만 원대, 또 22일 20만 원까지도 매수를 계속 잡아드렸거든. 5월 24일 거부터 보면 되겠다. 23일, 24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4월 그리고 5월. 그죠? 계속 매수를 드렸어요. 19만 원, 뭐 20만 원까지도 매수를 했어요. 밀릴 때 이제 손절이 아닌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시죠라고 이제 끝까지. 그리고 이제 5월 말 종가가 아마 19만 원, 19만 2천 원인가요? 19만 얼마였지? 헷갈려 저도. 한번 봅시다. 5월 말 종가가 얼마까지 돌렸죠? 그렇게 많이 못 돌렸나? 18만 6천 원. 많이 못 돌렸네. 어찌됐건 뭐 손절도 됐고 저점 물량 뭐 수익도 됐는데 손절이 대부분이 됐다고 치면 그 다음 날 눌리면 들어갑시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살짝 눌렸는데 눌릴 때 못 들어가고 18만 9천 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쭉 들어간 내용들을 지금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6월 3일 날도 여기서 문자 하나잖아요. 6월 3일 날 문자도 더 넣어 드릴게요. 6월 3일 날 하나였나? 6월 3일 날 하나가 아닌데. 잠시만요. 6월 3일 문자가 필요하죠. 다음
스팸 전화가 하루에도 뭐 인터넷 가입부터 해서 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6월 3일 날 기준에 이제 뭐 매수 사인이 그때 많이는 안 나고 3번인가 나간 것 같은데 저점에서 잘 샀는지 여부도 또 있어야 되니까 6월 4일도 무지하게 나갔죠. 6월 4일 차익 실현까지 나갔어요. 6월 4일 날 차익 실현 나간 것도 띄워주세요. 그리고 6월 3일 날 것도 이거 하나 나와 있잖아요. 2개인가 더 나와서 3개 나갔어. 6월 3일 것만 별도로 또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 볼 텐데 저평가인가요? 저평가 아니죠. 저평가라고 놓고 볼 수가 없어. 저평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로열티가 더 들어온다 이제 뭐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료 활동한다는 야간에 전문가 활동한다고 야간에 나오는 친구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속된 표현으로 지 마누라까지 전문가를 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그것도 한국경제TV에서 자기 와이프 주식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 그래. 계산주 주고 뭐 왜 주는지 설명도 못해. 그런 친구가 자기 와이프까지 전문가 런칭을 시켰어. 왜냐면 여자 전문가 귀하거든.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은. 그냥 어쨌든 뭐 그런 친구들이 이제 바이오 막 꽂히고 그러면은 그냥 물방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보도 자료 갖고 나와서 야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준으로 해석해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펀더멘탈적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접근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얘가 주식 수가 5,300만 주인가요? 5,310만 주? 5,310만 주 맞죠? 주식수 알아야 돼요. 시가총액을 알 수 있고 매직 규모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조까지 끌어올린 건데 지금 오늘 기준에 내년 아무리 전망치 좋게 봐도 매출이 1,600억이에요. 내후년 아무리 좋게 봐도 4,600억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무너지면은 HLB처럼 하한가 2방씩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이런 종목이 무너지면은 에코프로 153만 원 찍고 그 배터리 아저씨 정신 나간 애가 800 갔다고 그랬죠. 800. 응? 정신 나간. 한국경제TV에 또 불렀더라고 또. 응? 시청률 나오니까요. 결국은 고점 대비 50% 70%씩 밀리죠. 2차전지. 테슬라가 그렇고. 결론은 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공포감도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설명할 때 막 이게 무슨 이런 기준에서는 이거 좀 힘겹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본다 이거야. 요거 한 번 더 올려드리세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요거 한 장하고 요건 제가 복사해서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무료방에도 올려드리세요. 무료방에도. 그렇게 해서 시간 되실 때 보세요. 유료 강의로 1시간 해드리는 유료 강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유료 강의 1시간 해드린 건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교육해드린 내용이 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또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리라는 거는 저거는 저 표는 윤정두가 정리해서 올려드린 거고 저 표에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에 이제 증권선물 거래소가 있고 KLX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가 있어요. 금융투자협회는 똑같이 이제 금융사들이 출자해서 이제 만든 기관인데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교수님들 모셔다가 또 연구원분들이 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 이상. 그러니까 그분들 모셔다가 이제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자격증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증권사나 금융사들은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격증 시험을 보는 교재 내용에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좀 깔끔하게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만든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검증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일목균형입니다,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 볼린저 밴드를 보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어떠한 내용들, 그러니까 야, 얘 로열티 받아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로열티 수출한 게 제가 알기로는 LG생명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LG생명과학을 왜 흡사평했는지 모르겠어요. LG화학이. 그냥 LG생명과학을 냅뒀으면은 재작년에 이제 뭐 2020년, 21년도에 초대박 났겠지. 그룹 자체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기술 수출 뭐 그런 부분 앞으로의 성장성 시장이 뭐 얼마의 규모 근데 보신 것처럼 현재로서 그 펀더멘탈을 가져가지를 못하잖아요. 결론은 그런 심리적인 면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야 윤정도 아무리 떠들어봐야 주가 폭등 아니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 하나는 누구라고 이름 바뀌기 그런 친구들이 몰빵을 막 몰빵하자 이거 끝내줘요. 뭐 HLB 무슨 뭐 승인 나면 대박나 승인 나면 대박나는 하나 없어. 승인 안 나도 박살이지만 승인 나봐야 뭐 의미도 없어요. 그런 게 바로 연동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오르는 이유를 기본적인 분석에서 찾으려면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거품이지. 근데 몰빵하라는 정신 나간 친구 하나가 있고 그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같은 애들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애들이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라고 거짓말 해가면서 800만 원 갑니다 해가면서 지는 뒷구녕에서 돈 벌고 안 되지. 두 번째 부류는 무조건 못 사게 해요. 무조건. 알테오젠 HLB 이런 거품을 왜 삽니까? 무조건. 그래놓고 2차 전지 사라 그래. 걔네는 거품 아닌가? 바이오 2차 전지 못 사게 해놓고 한미반도체 막 몰빵하라 그래요. 한미반도체 우리도 있죠. 한미반도체는 거품 아니에요? 시가총액 17조를 넘긴 종목이고 지금 기준에 16조짜리인데 내년 매출이 1조가 안 나와요. 거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랍시고 못 사게. 그러면 첫 번째 몰빵하라는 애는 기본적 분석도 없는 거고 기술적 분석도 없는 거고 걔는 완전히 쓰레기인 거고 두 번째 기준에 이거 안 좋은 종목 이런 종목 사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도 못 하는데 그냥 포장이라도 씌우는 거야. 어디서 증권사 보고서라도 읽어오고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해서 좋은데 얘네는 좀 거품이 있고 기술적 분석은 잘하는 거죠. 아예 못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줄거놓고 대충 막 해놓고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속이는 거지. 기술적 분석은 결론은 기초적인 부분이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보조 지표를 또 추가적으로 만드는 건데 캔들 단순하잖아요. 빨간색 뭐야? 누군가 샀지. 파란색은 뭐야? 누군가 팔았지. 알테오젠이 갭상승 이후에 누군가 팔았으면 음봉 파란색 나오겠죠. 갭상승 이후에 지금 들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지금 3위에 놓여져 있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샀느냐를 보기 위해서 캔들 색깔을 보고 캔들의 크기를 보고 그 크기가 커지면 거래가 터져 있다는 거고 캔들의 크기가 커지면 거래가 터져 있다는 거죠. 특히 양봉일 때. 음봉일 때는 캔들의 크기가 커져도 거래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은 계속해서 사들여갔느냐. 그럼 이동평균선 자체가 우상향이고 계속 팔았느냐. 그럼 우하향이 되겠지. 그 수급을 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보고 그 수급을 보는 거예요.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를 돌파하면은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강한 흐름으로 가지고 가는구나. 그 수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신호 나오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도 한 7가지의 신호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만 일반적으로 쓰죠. 하단에 내려오면 편입합니다. 하단에 내려오면 편입하더라도 이탈되면 정리인 거야. 그리고 꺾여서 돌리면 다시 사는 거고. 그게 한 7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그럼 수급의 정의도 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있느냐. 쌍끌이어도 좋고 제일 좋지. 아니면은 개별 매수라도 수급이 있느냐. 근데 그게 누적적인 순매수의 규모가 일정 범위 규모가 나와야 돼. 단순하게 하루 들어오고 뭐 이런 개념은 안 돼. 오늘도 알테오젠이 고점 찍고 밀려. 누군가 파니까 밀리겠지. 그게 개인이냐 아니면 외국계에서 또 기관에서 손바뀜이냐 아니면 들어올리는 애들이 차익 실현이냐. 그걸 보면서 차익 실현 범위도 논할 거예요. 지금 알테오젠 10% 이상이면 우리는 1조 이상짜리 10%까지 최대 15%까지 따라붙는다. 그거 좀 올려주세요. 교육체력. 기준을 잡아놨잖아요. 1조 이상짜리는 최대 우리가 15%까지는 따라붙는다. 근데 특별한 케이스 15%의 기준은 거래대금이 일단 3이에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꺾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4만 5천 원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 오늘 뭐 신규 가입자가 있나? 지금 시간에 신규 가입자가 있었고 막 조금 전에 매수했나? 그러진 않겠지.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안타깝지만
손절이 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겠죠. 그 기준은 오늘의 슈팅 범위에서 고점 대비해서 1.5%, 3% 밀리면. 근데 이제 변동률이 시가총액이 14조짜리가 오늘 변동률이 10%에 달하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5% 밀리면 차익 실현하기에는 좀 공간이 좁잖아요. 우리 기준가는 18만 4천 원을 잡아놨거든요. 그 기준에 오늘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는 기준이 25만 8,600원. 그리고 고점 넘기면 26만 3천 원에도 매수 따라 붙을 겁니다. 그리고 3% 밀리면 전량 매도할 거예요. 25만 5천 원. 거기 위에서 따라 붙으신 분들은 손절이 되는 거고 대부분이 다 밑에서 사신 거니까 수익 범위가 되는데 거기까지 안 밀리고 고점 계속 넘기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현재로서는 기계적으로도 대처할 수 있어요. 25만 5천 원의 기준. 여기가 4,600원이니까 5천 원으로 잡고 3%가 지금 25만 7천 원 공방입니다. 그럼 잠시 볼게요. 정리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정리 안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리 안 하고 고민을 좀 할게요. 지금 오전장 기준에서 25만 5천 원이 이탈되면 심사숙고하고 거기서 이제 최악의 경우 5% 25만 원 수준까지 25만 9,500원 24만 9천 원 죄송합니다. 24만 9천 원 그러니까 25만 원의 흐름까지도 고민을 할 텐데 현재 보여지는 수급이나 개인선호 창고의 매도나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뭐 잠깐 휘청하더라도 25만 5천 원이 휘청하더라도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또 생각에 포함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약속했던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교육 자료도 4장짜리로 좀 올려놔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방송 원고에도 이제 그 부분을 가져갈 겁니다.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왜 그런 차익 실현을 하는지에 대한 해석 부분을. 결론은 첫 번째 기준이 수급이라고 그랬죠. 수급 범위에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 수급이 들어와야 움직임이 나오죠. 근데 이제 메이저 대형주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관여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의 최소 15% 이상 관여가 돼 있어요. 전체 거래량의 15%. 야, 그게 높은 거야. 많이 높은 겁니다. 그냥 일반 소형주 상한가 가서 들여다보면은 뭐 그냥 누가 샀는지도 모르는 상한가가 나와요. 뭐 차트 보면 되지. 차트 뭐 한 방에 뭐 우리 방에서도 자산 여력이 계신 분들은 뭐 종목 하나 뭐 그날 거래량 수준까지도 매매를 하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뭐 상장사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현재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시구나. 상장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장사 인수할 여력 충분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소형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대형주의 기준은 무조건 당일 기준에 장중에 외국계 투자자 뭐 이거는 의미가 없고 장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알테오젠에 외국인이 14,000주 기관이 13,000주 샀습니다. 이거는 절대 그냥 일부 코딱지만큼만 참조하시고 절대 의존하지 마세요. 얘는 누락이 됩니다. 프로그램 쪽의 수급 자체가 지금 현재 26만 주 매도에 30만 6천 주 매수인데 순매수가 그렇게 해서 3만 8천 주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외국인이나 한 명의 기관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수많은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사고 판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는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만 매매할 수 있어요. 개인이나 기타 법인이 포함 안 된 겁니다. 또 말씀드리면 한국경제TV의 시스템 매매 유료로 해서 한번 목격하면 5억, 10억씩 찍어버리는 젊은 애가 있어요. 1년에 한 20억, 30억 찍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매매가 기타 법인의 매매라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가 매출 1위를 찍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현실이야. 속지 마세요. 네이버에만 뒤져도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정의가. 이거는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인데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자 매도 부분이 외국인이나 기관 보실 때 기관은 매도가 제로로 나오죠. 외국인은 9만 5천 주 매도죠. 그러면 이게 누락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얘는 한국전산본부 코스콤에서 쏴주는 건데 하루에 5번뿐이 안 쏴줘요.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없어 솔직히. 그럼 저라면 귀찮아서 안 하는데 국정감사 때만 되면은 가끔씩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요즘엔 뭐 뜸합니다만 거의 없지 요즘에는.
예전 같은 경우 많았지. 혹시 국정감사할 때 금융시장 쪽 증권 쪽 깔 거 없습니까? 내용 좀 섹시한 거 없습니까? 이런 거 까면 돼요 사실은. 그냥 뭐 공매도 금지시키는 그 말 같지도 않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를 그냥 개선을 시키든 없애버리든. 개인들은 속는 거 아니야. 가끔 가다 보면은 주가는 오르는데 외국 기관은 파는 걸로 나와. 이쪽 창구에서. 그럼 파는 건지 알고 매도시켜 버린다고요. 근데 보면 프로그램에 급격히 들어와 있다든가 뭐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고. 그 지금 보면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지금 매도 한 주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도 마찬가지. 거꾸로 나오는 경우 있겠죠. 주가는 밀리는데 수급은 무지하게 들어온 것처럼 착시 현상. 지금 외국인들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이 프로그램 매수 기준이 30만 6천 주인데 여기서 오시는 건 10만 9천 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 돼. 그런데 역시나 이제 한국경제 TV가 이제 메이저니까 원한이 있느냐 없어. 그 처음 생길 때부터 한 10년 이상을 해줬고 2017년도에도 제발 좀 와서 와우파에서 교육 좀 해서 해가지고 또 1년 갖고 고생해주고 응? 너무 좀 심해서 결론은 이 그 알테오젠 뭐 저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순간 다른 거 쳐다보다가 얘기하다가 다른 거 쳐다보면 순간적으로 깜빡깜빡하고 까먹어버리는데 하여간에 이 그 프로그램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지.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래 이제 자문사 조그만 자문사 그 명의를 빌려서 그 시스템 매매라는 거 많이들 뿌려요. 뭐 자동 매매 기능 이건 불법인데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매매를 많이 뿌리는데 그네들이 이제 시스템 매매 뿌릴 때 하나 또 내세우는 업체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입니다. 외국인 기관을 추종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실패가 없습니다. 수익 끝내줍니다. 그렇게 돈을 그 자금을 유치하고 못된 짓거리 많이 해요. 그거를 이제 한국경제TV에 한 번 갖다 붙인 거예요. 2018년도 경에 한번 붙였는데 뭐 지들끼리 또 싸움 나고 뭐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팔고 있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분도 이제 윤정도 회사에 또 한 1년 계시던 분이야. 연세 있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소연하길래 욕 태바지로 먹고 아니 외국인 기관 하루에 코스콤 한국전선본부가 싸주는 게 5번뿐이 없는데 당신들이 무슨 수로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길래 그런 거짓말해서 그걸 팔아먹고 있으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경은 그걸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증권사도 그걸 갖다 그냥 꽂아놓고 있어요. HTS에.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실 때 이제 프로그램 쪽 그 얘기를 오늘 좀 길게 하는 이유가 프로그램이 소폭 매도했어요. 소폭 매도, 소폭 매수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니까 주식 수가 이제 뭐 5천만 주나 되는데 뭐 만주, 2만 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매도도 있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추세의 강화도 있고. 근데 이제 보여지는 쪽은 뭐 솔직히 프로그램 쪽이 0.1%도 안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개인 선호 창구 매도가 이제 7만 주니까 거기서 한 0.15% 정도 매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 합산하고 프로그램 매수 합산하고 하니까 0.2 정도의 윗방향의 슈팅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크게 무리는 없겠구나. 이런 해석을 같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져 있을 때, 그러니까 눌려져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로 눌린 게 아니잖아요. 슈팅 나오고 9시 25분에 슈팅 나오고 눌려지는데 개인들의 창구에서는 뭐 맹신하면 안 됩니다. 윤정도 얘기도 지금 이 얘기는 그 추정치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경험칙상 상당 부분이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칙상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일부 있지만 그 개인 선호 창구에서 매도가 많고 그리고 분봉 추세 추이를 놓고 봤을 때 부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최근 그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그 소나 모멘텀 차트 2018년도에 수식하고 지금 또 바꿔놔야 돼요. 텐사자로 해놨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 상태에서는 다시금 고점 넘길 때 프로그램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이 이제 10% 넘겼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우리는 오버슈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수급 범위에서의 슈팅은 오버슈팅으로 보겠다. 월등히 들어와야 되겠죠. 월등히.
여기서부터 슈팅 나오는 시점에 이제 막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와주고. 그러니까 자꾸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의 극대용주 빼고는 알테오젠 수준이고 한미반도체 수준이면요. 프로그램 쪽에 대부분의 수급이 외국계로 잡혀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이제 해칭 물량, ETF 상품의 해칭 물량이나 뭐 ELW, ETF, ELS 뭐 여러 가지 해칭 물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액티브 펀드에서의 고빈도 거래도 있고,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도 있고. 국내 기관 투자자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보다는 선중금융기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약하죠. 외국계는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한 선진 시장으로 편입된 게 아니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그 차이. 결론은 이제 프로그램 수급은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외국계 위주에서 이제 변동성 매매 많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기준에 제 판단에는 개인 선호 창구에서 매도 부분이 더 확장이 좀 더 되든가 하는데, 그런 케이스는 조금 드물고,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수 강도가 좀 월등하게 형성이 되면서 흐름이 나오면, 슈팅이 나올 때 우리 기준처럼 지금 이제 2% 밀리고 더 이상 안 밀리잖아요. 아까 잠시 뭐 3% 밀린 적이 있나요? 딱 찍기만 했죠. 25만 5천 원. 그러니까 저런 데서 이제 차익 실현 고민이 생기는데, 일단 오전장까지는 한번 그냥 보자라는 거. 이 수급이 유지가 되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5만 5천 원이 지금 현재 찍은 고점 대비 3%예요. 그럼 그게 굉장한 중요한 수식이냐? 그러진 않아요. 그냥 윤 정도의 기준일 뿐이야. 윤 정도는 25만 5천 원이 고점 대비 3%이니 기계적으로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하자. 근데 야, 오전장에 보니 힘이 굉장히 센데 어디서 들어오니라고 봤더니 뚜렷하게 안 보여.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기관 요 순매수 안 봐, 이런 거는 장 끝나고 보는 거 이거는. 그럼 장중에는 믿을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다 나와요.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프로그램의 흐름을 좀 놓고 기준을 잡아보자. 요 정도. 그게 오늘 하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응? 오늘 하루에. 그리고 기준점 잡을 때에도 지금 거래대금이 알테오젠이 3이에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거래대금이 6입니다. 한미도 이제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한미도 오늘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알테오젠하고 한미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수베타 지수는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했는데, 거래가 오늘 제가 계산할 때 전거래일 대비 이제 거래 수반됐잖아요. 그러니까 5MA, 20MA 평균 거래량은 넘길 거고, 그럼 이제 제가 계산할 때는 오늘 마감까지 많이 터지면, 고점을 계속 넘겨주면은 많이 터지면 400만 주, 500만 주 나와요. 그럼 2천억, 2,500억이면 우리나라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 정도면 20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데, 1조 이상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을 볼 거냐? 얘가 시가총액 크다고 맨날 거래대금 터져? 아니야. 60만 주 터진 날은 거래대금 1,000억 조금 넘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슈팅 나올 때 1조 이상 터졌거든. 근데 오늘 지금 현재 거래대금이 4,300억이에요. 조금 더 터지면은 장중 기준에 하이닉스를 넘겨요.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감 농조가 규모가 하이닉스 크니까. 일단 어찌됐건 장중에 뭐 2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데, 마감으로 친다면은 오늘도 1조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슈팅만 세게 나오면. 그래서 거래대금이 가장 높고, 오늘 현재 기준의 프로그램 순매수는 1위가 하이닉스, 2위가 한미반도체, 기아가 3위. 원익 QNC 같은 경우도 방안에 갖고 계신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은 뭐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옮기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준을 언제 해드렸죠? 옮기셨을 수도 있어요. 옮기셨을 수도 있는데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뭐 가져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뭐 우리가 안 갖고 있다고 나쁘다거나 그런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도 있고 좋은데, 결론은 거래가 터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래가 28만 주야. 그러면 1,000억도 안 돼. 100억? 맞나요? 10만 주가 30억이니까 100억 정도 터지는 거야. 그럼 방 안에서 혼자 100억 사실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환급성이 없으니까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라, 거래가 없을 때는 비중을 적게 가지거나, 아니면 나는 이거 잘 알아. 혹시 여기 지분이 있으죠? 농담이 아니라 내부자야. 뭐 그건 가지고 가실 수 있겠지. 근데 오늘 원익 QNC가 폭등이 나왔어. 검색기에도 터져 나왔어요. 그럼 윤 정도는 검색기 마케팅을 할 수 있겠지. 대박 나셨죠? 검색기. 그러니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라고. 근데 그거를
검색해도 없고, 검색해 떠봐야 이때 떴어요. 거래가 터질 때 뜨는 거니까. 검색해도 없고, 그냥 폭등 나오니까 그냥 예전에 언급 한번 한 거 가지고 대박 나셨죠. 우리는 바닥에서 매집했어요. 확 그냥 막 그냥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검색해 똑같이 떴어도 알테오젠 진입이나 재진입의 기준에, 이런 기준에. 그래서 그 HTS 버전은 이건 아무나 안 들이잖아요. 이거 뭐 왜 아무나 들여? 여기서 검색기 뜬 게 25만 원 수준이라고 쳤을 때, 그 이전에 뭐 검색기 뜬 건 뭐 월등했고, 하이닉스 검색기 뜨는 종목 있나요? 있긴 있겠지. 근데 5종목 떠 있는데 하이닉스가 떠 있어 그 중에. 5종목이 떠 있는데. 그러니까 윤정두께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이야기하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장중이라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도 보고 다른 종목도 일부 뭐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슈팅이 나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접근을 다 했고 마지막 자락까지도 따라붙어 있고 여기서 이제 슈팅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래서 접근의 이유는 기본적인 분석, 뭐 보도자료 나온 거, 그런 거 설명해드리면 막 행복하시잖아. 이야 끝내주네. 이야 이 종목이 그런 거야. 이야 엄청난데. 좋아 BH도. 응? 그렇지 저렇게 10,000주씩 잡아가야지. 누가? JP모건 주력에서부터 나머지 쪽까지. 슈팅 나와야죠 오늘. 최소 5%.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까먹는다니까 이게. 네, 진짜 이제 죄송한데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데 저도 이제 연식이 조금씩 다 돼가니까 힘들어.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그래서 알테오젠의 기본적인 분석 내용은 여기저기서 이제 그 보도자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 나오고 또 증권사 분석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가지고 왔던 또 지금도 공략을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조차도 증권사 보고서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보고서를 내는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이네요. 그러니까 그 우리 광민정 씨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과한 목표 주가를 주는 거지. 내년 그 매출 전망치가 어찌됐건 8천억 분이 안 나오는 애, 1조가 안 되는 애를 26만 원 매수한 그 목표 주가 주면 어떻게 해? 20만 원 줬다가 불과 얼마 안 돼서. 응? 자기 혼자 젊은 친구겠죠. 어찌됐든 5군데뿐이 안 나왔죠. 그것도 뭐 다올이라든가 DS라든가 좀 작은 쪽 상상인, 젊은 혈기가 있는 쪽들. 그러니까 대형사 기준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알테오젠이나 HLB는 더더욱 심하죠 사실은. 알테오젠 좀 나왔으려나? 2군데 나와 있네요. 그나마도 뭐 신한 쪽 좀 대형사 기준에 30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 글로벌 업체들의 비교, 성장성에 대한,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과하게 표현을 했지만 뭐 저보다 바이오주, 제약주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쪽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이 윤정도 바보 같은 친구야. 누가 제약 바이오 R&D 비용 그렇게 갖다 쓰고 했는데 지금 기술력이 있는데 특허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매출로만 환산하느냐. 오케이. 그래서 누적 수급을 보는 겁니다. 윤정도도 믿지 마시고 이 누적 수급 범위가 작년 7월 19일 이후에 6월 5일까지 우리나라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6입니다. 양시장 다 합쳐서.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니까 우선주를 빼고 나면은 5위예요. 대박이죠. 초대박이죠. 그러니까 윤정도가 그 이전에 그 19만 원, 20만 원 그 수준에서도 편입 설정을 잡았던 거는 이제 3가지예요. 요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MSCI 지수의 편입 요건에 액티브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5월 31일 날 리밸런싱이 되죠.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당일날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리 편입도 안 해요. 당일날만 들어와.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MSCI 지수, 모건 스탠레이가 만들어 놓은 지수예요. 그 지수를 그냥 추정만 한단 말이에요. 그 추정하는 지수의 편입 비중이고 편출되기 전까지는 그 비중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게 아깝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걸 대차를 내줘요. 대차를 내주면 대차받은 쪽이 대차받아서 공매도까지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공매도 금지 시기라 고수급은 일단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일단 액티브 쪽에서 들어올 거고, 그리고 나서 대차는 있더라도 공매도는 금지기 때문에
해칭 물량 나오더라도 제한적이고 그건 긍정적이다. 근데 왜 5월 31일 날 던졌냐라고 했을 때 갭상승을 줬단 말이에요. 저점 대비 한 10% 돌려놓고 끝냈어요. 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액티브 쪽에서 들어온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액티브 쪽에서 들어와서 결국은 패시브 쪽으로 넘겼는데 그러면 그날 이후로 자기나 샀을 때 넘길 수 있는 쪽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 들어오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더 들어오고 있어요. 더 들어왔어요. 일단은 6월 3일 4일 날 더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기간 수급에 대한 확대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는데 기간 수급은 에코프로 비행과 HLB가 일단은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하죠. 그 거래소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어찌됐든 비중이 알테오젠의 비중이 높아지죠. 거래소 이전 상장을 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기간 투자자의 매수가 이제 아름아름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수급은 뭐냐? 수급 관련된 내용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올까에 대한 고민인데 이제 들어왔는데 일단 그 공매도에 대한 불편한 부분이 일단은 금지라서 그 들어온 것만큼의 공매도가 멈춰져 있는 거 기간 수급이 확대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설정을 해서 잡아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기준까지도 세 가지의 기준까지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번째 그 비중 범위는 나중에 또 한번 설정을 해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일단 뭐 단기 변동성의 수급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세 번째 기준은 여기다가 이것도 수정을 좀 해놓을게요. 블록딜에 대한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블록딜이라는 거는 소형 잡주가 블록딜을 할 때는 대주주가 자칫 잘못 그 물량을 그러니까 대주주든 아니면 전환사채 물량이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뭐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죠. 현미리 씨 남편이 뭐 그거 민감할까요? 어찌됐건 그거를 전환 물량 자기가 그냥 어떻게 좀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게 주가 조작으로 때려 맞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분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도 불편할 정도로. 근데 그분께서 문제가 된 게 한 번 있었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난 모르겠고 초조카가 알아서 한 거야. 난 모르겠어. 그런 자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환 사채로. 그리고 그런 거를 누가 들어왔다라고 또 세일즈를 해요. 그리고 그런 건 거의 원금 보장을 해줘요. 무슨 사고가 터지더라도 어떻게든 그건 막 메꿔드려요. 그 다음 업체 또 장난치고 또 장난치고. 그 전환 물량 헐값에 이제 막 장난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뭐 대형사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거 얘기하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결론은 소형사의 블록딜은 불순한 의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가 10,000원인데 9,700원에 블록딜을 해놓고 그래놓고 뒤에서 돈을 받아. 뒤에서. 그래서 대주주나 전환 물량을 갖고 있던 쪽도 일단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블록을 치겠죠. 이슈 불거트려 놓고 그렇게 해서 물량을 받은 다음에 결론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블록딜 9,700원에 받아간 거 주가를 올려야 털지 않겠느냐. 오버행 이슈라고 그러거든요. 나올 수 있는 물량. 주가를 들어 올리고 털지 않겠느냐. 아니야. 그냥 계속 때려버리는 거냐. 왜? 뒤에서 돈을 받았거든. 예를 들면은 9,700원 공시를 내놓고 뭐 7,000원에 받았던 5,000원에 받았던. 그리고 이제 대주 지분은 락 잡아놓고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 락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그 물량 안 나와야지. 나는 여기서 만지고 있는데 대주주가 거기다 때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락 잡아놓고 그리고 재료 뭐뭐뭐 만들어 줘라. 불법이지. 그런 경우가 소형주들은 있단 말이에요. 블록들에서. 근데 대형사들은 일단 얘도 이제 일단은 시가총액이 뭐
극대용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HLB 비이성적으로 이제 또 하한가 맞고도 했지만 이런 경우는 블록딜이라는 거는 또 대주주 물량의 블록딜은 그거는 호재성으로 받아들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첫 번째 예제는 그 블록딜이 실패됐을 때의 후유증은 아마도 락앤락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예요. 중국 자본에 이제 좀 매각하기 위해서 블록을 치려고 하는데 실패했죠. 주가 박살났습니다. 매각하기 전에 계속 주가 들어올리고 뭐 회사 좋습니다 하고 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막 올라갔어. 근데 이빠이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블록을 치려고 하는데 매각을 하려면 매각이 안 돼. 지분 매각이 안 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야 이 가격에서는 아무도 안 사주는구나 조종. 와닿지 않죠. 그럼 네이버가 1차 블록딜 성공하고 그때가 이제 대주주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자기 자본 규모가 넘어서서 그럴 때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5%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총수 그렇게 해서 뭐 세금이나 이런 또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막 부여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이해진 뭐라 불러요? 그분이 국정감사에도 나가게 되고 막 하는데 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 5% 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블록을 쳤죠. 앞부분에 분명히 블록들이 성공했고 근데 1%좀 안 되는 물량인가 블록을 쳤는데 안 받아갔어요. 받아가는 쪽에 외국계여야 되는데 안 받아갔어. 네이버 주가 박살났어요 그때. 그럼 성공된 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거는 뭐 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LG 필립스 LCD 그 필립스 그 지분이 제 기억으로는 한 27%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 주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필립스도 이제 엑시트 한 거죠. 근데 그때 블록을 쳤죠. 업황이 좋고 주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블록을 쳤죠. 오버행 이슈가 어마어마했어요. 보고서는 계속 좋게 나와요. 짜고 치는 게 아니라 보고서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업황이 그때 어마어마했으니까. 블록을 받아간 쪽은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격에 받아간다는 애들은. 그렇게 해서 슈팅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그 물량 다 장내에 쏟아졌죠. 근데 다 해소됐어요. 그리고 이제 곤두박질 친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업황도 안 좋아졌고. 그럼 알테오젠도 결론은 알테오젠의 기준도 지금 뭐 25만 5천 원 공방인데 뭐 저도 중간중간 봐야 돼 설명만 할 수는 없고 25만 5천 원이 이제 고점 대비 3% 수준이라서 거기가 이제 또 훼손이 되는데 수급 범위는 일단 저는 이제 수급 위주로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당일의 수급 범위에서는 불편함이 좀 없다. 조금 최악의 경우 조금 더 눌리더라도 마지노선 오전장의 마지노선은 그러면 5%로 잡자. 왜 그렇게까지 5%로 설정하는지 저도 지금 스스로가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은 뭐 오늘 보여주는 수급에 대해서 거래 대금 일단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나 프로그램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쪽이나 이제 개인 선호 창고의 매도 이 부분만 좀 감안을 하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되거나 훼손되면은 그러면 이제 안타깝더라도 정리하고 밑에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요 가격의 공방이다. 그럼 그때는 정리 매도 사인을 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벌써 11시예요. 그래서 블록딜에 대한 세 가지 저니까 수급 범위가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놓을게요. 조금 전에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제 스스로가 안 돼 깜빡깜빡해 이제는. 야 이거 심각한데. 응? 그래서 MSCI 편입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수혜 부분 이게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수혜라는 거 이제는 알아들으시겠죠. 위에 거는 솔직히 저 단어들도 저도 솔직히 잘 몰라. 무슨 윤정도가 척척박사인가? 보면은 무슨 뭐 어느 날은 바이오 전문가였다, 어느 날은 건설, 어느 날은 전쟁 전문가까지 나와. 윤정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이렇다. 이거는 펀더멘탈이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의 시총 비중 상향에 대한 수급 개선폭.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블록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다 부정적으로 해석했죠. 왜냐하면 블록딜 이야기 나오고 고점 찍고 나서 22만 5,500원 찍고 밀리고 있는데 블록딜 얘기 나오니까 블록딜이 악재인 것처럼 윤정도처럼 블록딜 긍정적입니다 해석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걸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격에 받아갔다. 19만 원대인가요? 그 가격에 받아갔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소형주 막연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다는 거예요. 쌍끌이 매수. 이 매수 규모가 상당합니다. 23년 7월 이후에 10%, 11%, 12%, 23년 07월 이후 10%대 매진.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4.7, 5% 가까이. 그것도 차트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요게 지금 알테오젠의 최근의 이슈입니다. 제가 VVIP 방에만 넣어드릴 테니까 다른 쪽에도 같이 넣어드리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머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급 해석도 일정 범위는 아시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 부분을 제대로 못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가 완벽하게 해석해 드리잖아. BH 그 프로그램 쪽 매수로 전환됐어요. JP모건 위주에서 주력입니다. 그쪽이 거래가 제한 쪽이에요. 벌써부터 뭐 슈팅을 잡아가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거래가 없기 때문에 3에서 5%만 일단 보자 그랬어요. 오늘 기준에. 결론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흐름인 거고 12월 달에 이렇게 검색계 터져 나와요. 근데 저 때는 이제 뭐 주력으로서 막 주변을 넣어놓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주력으로 넣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검색기 기준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고 요즘에 제가 이제 뭐 검색기 마케팅을 별로 안 해. 굳이. 그냥 검색기 나오는 종목을 매매 사인들여서 그걸로 먹고 살아도 돼. 근데 검색기는 VVIP 회원님들은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 그 작년에 검색기 강연에만 4번 했어요. 4월 1일, 4월 1일 날, 작년에 2월 달에 한 번 했죠. 2월 말에 콘네드에서 했을 때 2월 말입니다. 벌써 2차 전지 폭등이 나온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때 에코프로가 20만 원대예요. 20만 원대. 2월 강연 때. 그 다음에 이제 검색기 강연에는 이제 4월 1일부터 했죠. 그래서 4월 1일 날 검색기 HTS 버전. 왜냐면 HTS 버전은 매수 소리가 띵동 매수, 띵동 매도,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알테오젠이 25만 4천 원까지 휘청했어요. 지금 5% 범위가 좀 멀어요. 위치가 25만 원 수준인데 거기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놓고 문자부터 만들어 놓을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없죠. 어쩔 수 없어. 자, BH 조금씩 이제 슈팅이 나옵니다. 자, 알테오젠이 마지막 매수, 차익 실현 부분이 가장 최근이에요. 요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9점 3만 5천 원 아닌데 그 이상에서 4만 5천 원일 때 나간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기준에서 알테오젠 26만 2,500원이 고점인데 5%까지 열어놓고 사인을 낼게요. 현재가 기준은 25만 4,500원, 5만 4,000원, 4,500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27차였네. 26차죠. 26차 27만 원. 그리고 오늘 고점이 26만 2,500원. 요거 넘기면 매수 또 나갑니다. 고점 대비 1.5%가 25만 8,600원이니까 25만 9,000원. 요거는 차익 실현 범위를 개별적으로 매매는 한 뛰어나다 하시는 경우. 저기서 솔직히 뭐 투권 들면 변동성 나오는 부분인데. 그리고 25만 5천 원이 3%인데 보통 때 다른 때 같으면 전날 무조건 저 가격에 매도죠. 일단 아쉽지만 전량 매도 됐다고 치고 그러고 나서 뭐 재편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위에서 사더라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일단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눌려 있는데 지금 눌려 있는데 25,000원, 25,000주로 프로그램이 조금 확대돼 있어요.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현재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빠르게 대처하고 들여다 보면은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에 이렇게 이제 뭐 나오고 이거 핸드폰 버전이에요. 유료 가입하시면은 이제 유료 가입하시면 이걸 무조건 또 드리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DB증권을 개설하셔야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DB증권에 자산 이동하시고 하실 때 그리고 HTS 버전은 이제 자산을 다 이동하셔야만 드립니다. 그거는 굳이 제가 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잖아요. 그 38년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그냥
그냥은 아니지만은 드릴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22일 날 좀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왔어요. 검색엔 떴는데 따라붙기 좀 힘겨운. 응? 제 돈이라면 제 마음대로 막 해볼 텐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자칫 잘못 들어갔다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자 여기서 매수 사인을 알테오젠을 매수 사인으로 내고 마지노선 손절 범위를 새로 잡아서 전체 문자를 냅니다. 25만 5천 원의 매수를 설정을 하고요. 수급이 이제 아름 뭐 소폭이라도 아니요 조금 멈출게요. 왜냐면은 손절 범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뭐 장중 고점 대비 5% 조정 시 그래서 24만 9,500원 이탈 시 보유 물량 100% 차익 실현 이렇게 보낼 건데 보유 물량 100% 정리. 왜냐면 손절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문제는 지금 매수산을 내려고 했더니 프로그램 일부 들어오는데 개인선호 창구의 수급 범위가 매도 부분이 조금 축소됐어요. 뭐 여러 가지 다 고민을 해보지 않았고요. 어차피 물량 갖고 계시는데 치고 올리면은 뭐 땡큐 한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고점 돌파를 해도 심사숙고를 할게요. 이제 수급이 월등하지 않으면 최소 프로그램 쪽에서 최소 범위 지금 현재 오늘의 기준이라면 10만 주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됐죠? 어휴, 이거 다 스팸이에요 이거. 아이고 스팸이 그냥 막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저도 뭐 그렇고 아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 스팸이.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잡히고 결론 아이고 미치겠다 그냥. 그래서 결론은 요 기준 동안에는 지금처럼의 이제 좀 공격적인 수급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적은 일단 없어요. 없고, 요때 22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색기 뜨고 23일 날, 22일 날이 4% 5% 강세를 띄다가 11% 마이너스 나왔어요. 22일 날 공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와요. 근데 프로는 무지하게 들어오더라고. 그 돌려가지고 이제 플러스 9%인가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공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해석 부분이 그냥 뭐 좋다 쪽으로 몰고 가는 거지. 응? 누가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쪽에. 그냥 상한가 띄워 올린 거지 뭐. 어? 뭐 이때부터 블록데일에 대한 이야기를 뭐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약 매매 했을 수 있잖아요. 블록데일 공식적으로 얼마에 판다라고 공시를 하고 여기서부터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뭐 어떤 기준이었는지. 그러나서 이제 23일 날 갭상승 14%의 상한가. 이건 솔직히 못 쫓아가지. 어떻게 쫓아가? 우리 없었어 이날. 검색기에 떴을 뿐이지. 케빈 선생님 단타 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시돌돔 선생님 5만 원대에서부터 갖고 오신 물량이 있으실 거고. 응? 상한가. 그다음에 이제 26일 뭐 3월 5일 이렇게 떴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 방송에서 이제 검색에 떴습니다. 개별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요 정도?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우리도 5월 달 중순 그리고 5월 말 그리고 6월 달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 5월 달 말에는 이제 20만 1,000원 찍고 눌려서 굉장히 5월 31일 날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잖아요. 17만 1,000원까지 말도 안 되게. 거기서 이제 돌릴 때 매수세를 좀 내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이때 이후에 뭐 5월 24일 또 그때 이후에 차익 실현이나 이런 또 손절 범위보다는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했고 종목이 우리가 뭐 수십 종목, 100종목 이렇게 갖고 하는 방이 아니잖아요. 딱 보여드린 것처럼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딱 요겁니다. 지금 주력주 7개, 기아 빼고 7개, 뭐 기아 병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동성 종목 7개. 그 뭐 매일매일 매매할 수도 없고 이수가 결국은 위에서부터 좀 밀리는데 뭐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6월 3일 검색계에 19만 2,700원, 오늘 26만 2,500원. 그럼 얼마예요? 7만 원 올랐네. 35%.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종목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 큰데도 슈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한미 들어갈 때도 우리가
위험 고지를 해드렸어요. 한미 들어갈 때도. 자, 한미 반도체 경우도 똑같다. 도찐 게 찐이다. 뭐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프리미엄 둘 다 어마어마해. 그냥 명분이 있어서 좀 움직일 뿐이지.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자. 한미 반도체도 5월부터부터 뺐죠. 변동성 매매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이런 시원한 수익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시면 뭐 안 계신 우리 뭐 필명은 뺄까요? 필명 뭐 상관없잖아. 우리 오산 선생님 뭐 한 번에 뭐 12억씩 수익 나면 뭐해? 40몇 프로 수익이 12억이에요. 그럼 뭐 하냐고. 40년 동안 몇백억을 손실을 보셨는데. 그러니까 주력주 포트는 전혀 채우지 않고 그냥 내가 한미반도체 좋아하고 들어가셨다가 못 움직이면 그냥 다 정리하고 저 나쁜 종목.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냥 막연히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지분 행사하면은 뭐 2대 주주, 1대 주주, 1대 주주로 올라오면 뭐 그럼 뭐 펀드멘털이 안 되는데. 네? 결론은 지금처럼 거래 터지고 이제 흐름이 나와주면 그때 기준에서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죠? 5일날은 좀 주춤 거렸을 때 우리가 매매 사인만 잡아드린 거고 별도로. 그다음에 7일날 같은 경우에도 24만 8,500원에 뜨죠. 캡처해서 올려드렸죠. 9시 30분에 하이닉스 뜹니다. 뜨고 나서 지금 눌렸지만은 하이닉스는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추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당일날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현대차도 하루에 뭐 10%씩 움직이는데 하루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뜰 정도다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는 위치구나. 거래대금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래대금이 1위, 2위 지금 뭐 알테오젠이 넘어섰나요? 아직까지 이제 조금 차이로 1위,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시가총액 1위, 2위여서 그런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작년 2월부터 7월까지는요. 2차 전지가 거래대금 순위를 장악하고 5위 안에도 못 드는 날이 많아요. 하이닉스 10위 밖으로 밀려있는 날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현대차 시가총액 4위잖아요. 없어. 시가총액 순위 3위인 LG엔솔 없어. 시가총액 5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없어요. 시가총액 6위 기아 없다니까 순위에. 뭐 시가총액 크면 무조건 순위에 있어. 아니라고. 완전히 날로 먹는 장에 뭐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자, 5분봉 이렇게 묶어서 드렸는데 뭐 사실 뭐 크게 의미 없죠. 이 5분봉은.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PPT 빨리 주셔야 돼. 알테오젠은 그죠? 진입 이후의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거 다 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방송 화면에 없던 거를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주말에. 그래서 새벽에 올려드린 건데 새벽에라도 올려드려야겠다. 월요일날 금요일날 슈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결국은 슈팅이 나와줬잖아요. 지금도 결국은 평상시랑 다르게 3%의 차익 실현 드리는데 안 드리고 좀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오후장 12시 넘고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3% 25만 5천 원 다시 이탈되면 차익 실현할 거예요. 다시 들어가더라도. 왜? 아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10%도 오르는 종목 순간적으로 6월 3일날 4일날 6월 4일날 순간적으로 얼마? 18% 19%대 올라오는 그런 종목 그런 종목이 꺾여질 때는 뭐 HLB처럼 하한가는 안 맞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맞을 수도 있어. 한 방이에요. 그냥 죽는 거는. 수급 범위가 지금 그 일봉 차트로 놓고 보실 때 5월 14일부터 한 달이 안 됐습니다. 4.75%입니다. 4.75.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리스크 관리 말씀드리면 유통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외국인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대주주하고 합산했을 때 58% 수준.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그 중에 5%가 블랙락 지분이라서 중복이 돼요. 83%의 수준이고 84. 그리고 삼성전자는 89% 정도. 기간 빼고 외국인하고 대주주 지분만.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는데 삼성전자 올해만 작년부터 5% 이상 들어왔고 3월 달에만 8,600만 주. 1.4% 들어왔다가 이번에 좀 물량이 나왔던 거죠.
하이닉스도 무지하게 잡아당겼어요. 현대차는요 80%대 지분에서 지금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만 산 게 7%가 넘어요. 올해만. 유통 물량이 없는데. 근데 알테오제는 대주 지분이 26%뿐이 안 돼요. 26% 대주 지분에 외국인이 지금 한 20%까지 들어와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에 블록 받은 물량까지 4.75%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장내 매수로. 그리고 블록 물량을 제가 정확히 따져볼게요. 지금 그게 외국인으로 잡히는지 뭐 시간 지금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게 이제 블록이 외국인으로 잡혀서까지의 물량인지 그 명확히 그건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어설프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5월달 이후의 물량은 그건 블록 물량이 아니죠. 블록들은 그 앞에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누적적인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주봉의 매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년 5월 14일부터 해서 외국 기관 쌍끌이로 이렇게 들어온 거고, 요거는 이제 블록 물량이 아니에요. 블록 물량 포함 안 돼 있는 순수한. 그리고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20만 원 수준, 개인들이 뺏긴 게 20만 원 수준. 그럼 우리는 5% 오늘까지 하면 좀 더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이제 5% 이상이라고 잡고, 그럼 30에서 50%는 얼마예요? 26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목표 주가가. 이게 2008년도 도서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목표 주가 얼마, 그게 아니라니까. 윤정도 거는 거의 다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전 증권사에서 초청 강연회를 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증권사에 초청 강연. 뭐 삼성, 대신, 대우 안 들어간 증권사 없어요. 대형사, 소형사. 증권사 임직원 교육. 어느 증권사가 외부 강사를 불러다가 강의를 하겠어요. 기술적 분석이나 파생 교육을. 전부 또 한국경제TV에 그 시황 돈 받고 파는 양반 있어요. 저보다 몇 살은 많아. 한번 개판 깨졌지. ELW 방송에서 헛소리 해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의 ELW 만기 물량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우려된다. 우리 방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고객분들이. 우리가 ELW만 800억 할 텐데 순 매수로만 800억. 우리나라에서 뭐 2007년도에는 뭐 윤정도로 난리가 났었지. ELW만 800억에 전체 고객 자산이 한 4천억 돼버리니까 운영 자산이 8천억 돼버리는 거예요. 일반인이. 그러니까 종목을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형주도 거래 없는 건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파생이니까 수익이 한번 나다 보면 어마어마하겠죠. 막 조선주들 들어가서 수익이. 그러니까 매수한 한번 되면 난리가 나는 거야. 매수 그럼 막 종목이 진짜 움직여. 현대차가 한 1%씩 움직여요. 현대차가 그 당시 기준에. 겁나더라고. 농담이 아니라. 공격도 받아요. 진짜로. 기아는 공격을 받았어요. 기아차는. 그 당시에 기아차였죠. 하여간에 그런 상태에서 새벽 6시에 전화 와가지고 그 양반이 초저녁에 자거든. 그 자기도 초저녁 자면서 애들도 다 초저녁에 자고 새벽 2시에 다 깨워.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이제 막 공부도 해요. 열심히. 왜? 인생이 바뀌었잖아. 전문가라는 게, 진입장벽이라는 게 그때는 쉬웠으니까. 지금도 쉽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성실하게 잘 하셨는데 방송국에서 만나면 자료 좀 주세요 하고 공부 열심히 하셨어. 근데 보이지도 않는 선배한테 윤정도 성격 까칠해가지고 저보다 연세 아무리 많아도 저도 자격지심이 있었거든. 왜?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거든. 그러니까 어리다 보니까 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이든 어디서 까불까불 하려고 그거 싫지. 우리나라에 주식 포털 생길 때부터 활동한 윤정도인데 하여간에 지금 자료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뭐 윤정도를 아셔야지. 유료 회원님들도. 예전 자료가 좀 있어요. 예전 자료가 2005년도 자료 보시면은 2005년도 자료가 조선 자료예요. 이 당시에는 이런 그 조선업황 자료 이 부분이 자료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팍스 넷, 그 당시 기준에 SK가 인수했다가 쫄딱 망해 먹은 거죠. 요거 다 윤정도 직원들이 만든 거예요. 20년 가까이 있던 직원분들이. 그러니 승질이 지금도 까칠하지 않겠냐고. 증권사 걸 퍼온 게 아니라 다 똑같죠 지금 디자인이. 그리고 연권도 없었어 이때는.
전문가 안 키웠다고. 키울 일도 없고. 조선주만 5년을 했어요, 우리가. 삼성중공업 4천 원부터 7만 원까지. 우리 판 건 한 5만 원대 팔았나? 2007년도에. 중간에 고생도 좀 했고. 이게 윤종도 거. 그러니까 이걸 달라고 그러지. 예? 또 그 당시에 이제 싱크풀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싱크풀이라는 업체 기준에서도 강연회 해달라고 해서 갔을 때 이게 65쪽짜리 교육이에요. 다 윤종도 교육이죠 이게. 응? 이런 내용도 없어요. 정리된 내용이 이 당시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보다 다음이 더 잘 나갈 때 다음에서 뉴스나 이런 걸 갖다 쓸 수가 없거든. 못 쓰게 하니까. 자기네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 애널리스트가 필요했지 다음에서도. 그래서 다음에 애널리스트 사이버 애널 6명 있었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 증권사 객장 직원 하나 와 있고 뭐 형사 한 분 와 계시고 대학생 2명 와 있고 도의원 출신 한 분 와 있고 참 어이가 없어서 뭐 혼자 뭐 독탕이지 뭐. 응? 이런 자료를 그 당시에 2000년 초반에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중반까지. 결론은 이 자료를 많이 갖다 썼는데 그냥만 지금 시황을 돈 받고 팔아요. 근데 횡설수설하지 자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블룸버그 통신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 분석 내용을 번역을 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분인데 어쨌든 그냥 반도 증권사 뭐 교육 들어간다라는 마케팅을 하는데 그 교육이라는 거는 소양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 많이 땡기나지 그런 사람 불러다가 뭐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알아. 뭐 뭐를 할 줄 알아. 기술적 분석 학교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운이 참 좋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정량화해 놓은 거 2008년도에 매집의 규모 소형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가 신뢰도가 있는 거죠. 매집의 규모 대비해서 당연히 유통 물량이 감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범위 그리고 또 그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 범위 그 정도를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수평균 단가 이 옛날에는 다 이거는 이제 뭐 추정을 한 거고 예전에는 이게 평균 단가 이렇게 나오는 게 계속 발달해서 2010년 이후에 아마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거 다 매수평균 단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급 범위하고 이제 이 캔들 범위, 이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캔들 교육 지금 뭐 저도 체력이 안 되니까 못 해드리지만 옛날에는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회원님들 같으신 경우에도 뭐 무료가 아니죠, 유료죠. 지금 쿠팡에서도 파니까, 쿠팡에서도 파니까 지금 정가에 팔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먼저 오시면은 기존에 알테오젠 거 좀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오늘 뭐 새로 나오면 새로 또 넣더라도 이 바꾸는 거 뭐 간단하죠. 알테오젠 넣어주시고 만두 같은 경우 회원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7일 전에 5만 원 목표 주가 해놨죠. 이거 회원 전용 이거 일반으로 풀어놓으세요. 아니면 일반으로 하나 더 올려버리든가. 그리고 여기 하나 회원 전용 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응? 누가 만들 거야? 누가 만들지 채팅방에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뭐 책임 소재가 있지. 회원 전용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른 쪽도 한번 들어가 보고 회원 전용 하나 만들어서 회원 전용 것도 좀 넣어주시고 응? 그리고 결론적으로 임직원방 지금 2개씩 쓰고 있는데 이거 새로 만든 임직원방으로 좀 쓰시고 작업자면 그렇게 하고 동영상 오셔서 다 보세요. 보시면 여기도 알테오젠이나 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현대일렉, 현대차, 알테오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밑에 있죠. 그리고 홈페이지 오시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뭐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리미엄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캔들만 9시간이에요 이게. 예? 캔들만 9시간입니다. 요거만 10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튜브에 지금 그 증권 관련된 유튜버들 많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제가 그 우리 한국경제 출신 그 PD 하나 있었다고 MBN 갔다가
지금은 이제 뭐 손을 뗀 친구인데 한국경제 매경 뭐 이렇게 있던 친구인데 뭐 FD 할 때부터 봤었죠. 그 친구가 2016년대 와갖고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고 서울경제TV 이제 송출도 그 친구가 다 만들었고 그때는 유화증권 6층에 이제 사무실이 있을 텐데 전층에 반층 260평을 쓸 텐데 스튜디오 강의장이 있었어요. 스튜디오만 굉장히 컸었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할 정도니까 50명 정도 들어오실 수 있는 거기서 이제 녹화 찍고 했는데 그 캔들 강의가 서울경제TV에만 66강이 있어요. 그 66강에는 솔직히 마케팅이 들어가 있겠지. 방송을 뭐 협찬하면서 나가면서 뭐 마케팅 안 하겠어요. 근데 요 교육자리 9시간에는 마케팅이 1도 없어요. 지금은 뭐 설명하면서도 일부 이제 마케팅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1도 없어, 마케팅이. 어? 그게 9시간짜리 교육, 이게. 그게 11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유료 회원님들 이거 다 들으시면 돼. 그리고 이게 너무 많다. 그럼 받아 놓으셨다가 우리나라의 어느 전문가가 교육 자료를 평생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 VOD하고 교재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왜? 자칫 잘못했다가는 환불 나올 수 있거든. 왜? 오류 투성이 오류가 너무 많아. 윤정도한테 갖고 왔다 하면 다 혼나. 오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윤정도 거는 자신 있다 이거야. 오류 찾아내시면 환불해드릴게. 오타 말고 설명하고 전혀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와우에서 지금 한 번 모객하면 5억 10억을 찍어버려. 한 번 모객에. 근데 내용을 어떻게 하다가 모니터링을 잠깐 했는데 아예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해요. 응? 또 캔들 한 10분 교육하고 마케팅하는 여자분 있어. 응? 전문가 그 서포트 5년 하다가 전문가로 등극한. 응? 그 서포트 해준 전문가 남자였는데 매출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와우에서 여자가 귀하니까 네가 전문가해. 그래서 지금 와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가 전문가 하나 있어. 성씨가 좀 특이한 분. 응? 캔들을 설명하는데 세상에 깜짝 놀라가지고 망치형을 영망치형이라고 5분 이상을 설명하는 거야.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지, 그 내용을. 그걸 모르면서 무슨 설명을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당하시지 마세요. 두 가지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 하나는 그냥 그 교육을 잡아들이는 그냥 윤정도 따라 하시는 방법. 지금 6월 4일, 6월 6일, 6월 5일, 그 다음에 6월 7일 공약주, 알테오젠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어? 다 들어가 있다고. 결론적으로, 지금 뭐, 다른 분들, 그 수익 범위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기도 마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날도 소름 돋잖아요. 7월 26일 같은 경우에. 매도 신호까지 잡아주는데, 매도 신호에, 그러니까 26일 날, 이날은 좀 피곤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24일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매도를 했거든. 24일부터. 근데 24일 날은 포스코 피처엠 우리가 주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에코프로 하다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24일 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만 원 초반에서 상한가를 갑니다. 그때가 시가총액이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1억 7,300만 주 애가. 그러니까 5만 원 초반이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8조 9조 할 때죠. 9조. 그 9조 정도 하고 있었는데 걔가 상한가를 가요. 9조짜리가 상한가를 갑니다. 야 이거 미쳤구나. 그리고 이날 거래대금이 24일 날 포스코 홀딩스의 거래대금이 4조가 터져요. 지금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8조입니다. 근데 종목 하나가 4조가 터졌어. 야 이거 미쳤구나. 근데 양봉이면 상관없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그날 고점 대비 10% 빠집니다. 그리고 종가는 돌렸어요. 우리는 포스코 홀딩스를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10% 빠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폭등이 나오다가 20몇 퍼센트 오르다가 10% 밀렸다가 다시 종가는 20% 수준으로 끝났어. 근데 이제 모르면 되는데 알고 있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에서 절반, 상한가 풀릴 때 절반 매도 사인. 그래서 그날 파신 분들이 아마 절반 정도 계시겠죠. 왜냐면 상한가인데 왜 팔아? 일반적으로. 하여간에.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고점 대비 3% 밀린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안 팔아. 아까 교육한 것처럼. 근데 이제 퓨처엠이 홀딩스가 밀리니까 퓨처엠도 일단은 뭐 정리하고 봅시다.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사지. 그래서 이제 방 안에 절반 정도 되시면 팔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24일이에요. 25일 날 추가 급등이 나와. 따라붙지 못할 정도로 갭상승이. 하는데 가. 그 정도만 돼도 아예 뭐 어깨에서 팔면 됐지 했는데 26일 날 미친 듯이 올라오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인터내셔널이 상한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온 거고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죠. 어찌됐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만 원 초반에 이제 24일 날 5만 원 초반에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 그리고 96,700원 상한가. 시가총액이 9조에서 17조.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야 되냐? 아니 상한가인데 왜 팔아? 양봉인데. 그죠? 그러니까 식은땀이 나는 거야. 24일 날 정리했는데 25, 26일 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가 매도하고 50만 원대 매도하고 70만 원대 와버려요. 그러니까 40%더 오른 거야. 야, 우리가 17만 8천 원 지지라인 보고 그때 5%까지 비중 줄여놨다가 11월에 줄여놨다가 1월 달에, 그러고 나서 1월 26일 날 20%로 확대했거든요. 그날 14% 올랐나? 그러니까 평균 단가는 사실 어떻게 따지면 이제 저점 물량은 20만 원부터예요. 그러니까 100% 이상 수익 내고인데, 그래도 결론은요. 이날 꺾입니다. 정확히. 전날 포스코 홀딩스가 하루에 8조 터져요. 하루에 8조. 얘기했죠.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 8조라고. 그건 오버슈팅 정도가 아닌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버슈팅 정도가 아닌 거예요. 3일 만에 9조짜리가 17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8년 동안. 결국은 매도 신호가 나와요. 탈퇴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방송에서 쫓아붙을 수 있는 게 없다. 1조 이상짜리 은행은 10% 이상 안 따라붙으니까. 결론은 탈퇴 신호가 1시부터 방송할 때. 그러니까 역사적인 날이지. 방송할 때 탈퇴 신호. 탈퇴의 기준에서 두 번 다시 안 본 거죠. 왜? 하루 반나절 동안에 마음 졸였지만은 고점 찍고 밀렸을 때 이때는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나머지 갖고 있는 분들 계시면 무조건 다 털어야 된다. 이건 무조건 끝이다. 거래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이니까 이건 뭐 박순혁이가 헛소리를 하던, 난 이때만 해도 박순혁을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박순혁을 거의. 근데 그 정신 나간 애가 주식을 1이라도 알면은 저 자리에서 이 또라이가 뭐 얼마 간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에코프로 800만 원 간다. 말고 에코프로 800만 원 가면요. 시가총액 1000조.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1000조면은 지금 TSMC가 시가총액 1000조면 시가총액 9위거든요. 전 세계에서 9위야. 에코프로가 어떻게 지금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9위가 가냐고. 근데 그런 정신 나간 애 얘기를 공중파에서까지도, 공중파의 유튜브까지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월 말에 머니올라, KBS 머니올라에 나가서 걔는 정신 나간 애다라는 표현까지는 못했지만은 2차 전지 그 당시에 좀 매도 사인을 그때도 많이 드렸고, 하여간에 검색기는 그래도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동 매도 기준에서도 신호가 나오니까 자동 매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키류스님 같으신 경우에 246% 1년 동안 수익을 내시는데, 아이고 이건 너 옛날 걸로 또 갖다 놨구나. 이거 지금 옛날 거 갖다 놨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새벽에 올려놨다고 하면 새벽 거를 갖고 와야지. 새벽 거 갖고 온 건가? 내가 잘못 올려놓은 건가? 한번 봅시다. 내가 올려놓은 건 멀쩡할 텐데. 내가 잘못 올려놨구나. 미안. 그러면은 97회차에서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뭔 소리냐면은 지금 키리우스님 스토리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다 이렇게. 방송용하고 이제 따로 잡아놨는데, 이거 뭐 수정을 지금 제가 해놔야겠다. 어차피 해놓고 보시는 게 낫죠. 자, 다른 분들 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키루스님은 독립하셨다 그랬어요. 3년 같이 계셨고 젊은 분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그 대구에서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전화나 이런 걸 좀 많이 받아줬어요. 근데 그분한테 좀 뭐라 그럴까요?
아니 이거 VVIP 회원인데 이걸 다 내야 되냐? 근데 할인은 조금 해드렸어 전체적으로.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할인은 일부 해드렸는데 아까 보신 거 1탄부터 5탄까지 110만 원짜리 이거 5개 다 들으셨어요. VVIP 회원인데 할인도 거의 뭐 조금뿐이 안 해주는데 왜? 과금 안 하면 안 들으시거든. 그리고 과금 안 하면 안 들으시는 걸 떠나가지고 윤정도에 38년도 하는데 저거만 알면 농담해 해라. 독립해서 이렇게 보는데 농담해 해라. 그렇게 해서 독립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응?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 상장사 가지고 계시는 우리 황태자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 이제 가입을 3월인가 하셨어요. 포스코 퓨처엠 수익 나시고 이 당시 한미반도체 뭐 포스코 DX 다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이죠. 근데 결론은 그 한 10종목이 확장이 된 거예요. 7월 말에 차익실현 하시고 주력주는 편입을 안 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응? 그러시면 안 돼요. 주력주 채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10월 14일 날 강연회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에코프로, 4월 1일 날도 에코프로. 4월 1일 날 에코프로가 40만 원 수준이었어요. 40만 원대 중반. 그게 4월 11일 날 82만 원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코프로는 정리하고 안 본 거예요. 50만 원까지 밀렸죠. 안 본 거예요. 그래 포스코 그룹주로 옮긴 거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강연회 했을 때가 그때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고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네. 포스코 DX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나? 하여간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4일 날 강연회가 9월 10월 시장 막말로 박살나 있을 때 그때 기준에 그때는 원래 110만 원 강연했는데 그때는 220만 원 강연을 했죠. 장 안 좋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보통 30분 정도 모시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10분. 그래서 특급 호텔에서 뭐 그 금액의 거의 90%는 대관 비용이나 식대 그다음에 뭐 주류 이런 걸로 다 나가요. 식사 뭐 보통 27만 원짜리 막 드시고 뭐. 응? 그날 오셔서 10종목 싹 다 정리하시고 하이닉스에 집중하신 거예요. 계좌가 여러 개 있으세요. 그 중에 한 계좌를 하이닉스. 뭐 나머지 계좌는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결론은 하이닉스 집중하셔서 12만 3천 원에서 12만 3천 원. 근데 혼자 해도 되실 것 같거든. 그래 제가 수익 딱 났을 때 한미반도체하고 뭐 8대 3, 7대 3, 8대 2 정도로 분산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하이닉스 집중할게요 하고 안타까운 거는 집중하시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15만 원인가 16만 원을 다 정리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식사 한 번만 하면 좋겠다 해서 케빈 선생님하고 이제 식사 자리가 돼서 그랬더니 주식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약주 드시다 보면은 또 주식을 하고 계신다 그러고. 결론은 제가 볼 때 하고 계셔. 뭐 1, 2년 봐. 멘토링 서비스만 24년을 했는데 결국은 6월에 올게요. 그런데 못 오시지. 그냥 혼자서 매매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수익을 계속 잘 내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정리하셔서 하이닉스를 정리했다면 반도체를 사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 사. 하이닉스를 정리했는데 왜 반도체를 사시겠어요? 안 사시지. 안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아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이제 미팅을 또 잡은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뭐 친했고 강연에 뭐 매번 오셨고 친했고 그래서 이제 뭐 미팅도 하고 했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독립을 하셔서 잘 혼자서 대처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안 되거든. 우리 옥돌정 선생님도 유명한 가게 하시랴 매매 하시랴 되냐고. 주력 포트 꼭 채워놓으시고 대처하세요 그랬더니 주력 포트보다도 변동성 매매를 이제 좀 중간중간 하셨는데 하여간 2차 전지에서 수익을 무지하게 내셨죠 뭐. 그렇게 내신 다음에 다른 데서 손실난 1억 5천 거의 다 회복됐다. 1억 수익 났고 뭐 5천만 더 되면 된다. 그리고 결국은 7월까지 하고 이제 뭐 수익이 월등히 크게 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10월 달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주력주 안 하고 이제 막 분산을 한 거지. 2차 전지 막 하니까 막 포스코 퓨처에 못 가는 것 같고 다른 거 샀더니 뭐 더 가는 것 같고. 결론은 너무 힘드시면 다 팔고 쉬시는 게 제일 옳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8대 2로 이렇게 하이닉스 현대차로 힘드신 분들은 다 저렇게 기준을 잡으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윤정도의 역할은 사실 별게 없어요. 윤정도의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이닉스 좋아요? 몇 프로 사야 돼? 삼성전자 좋아요? 몇 퍼센트 사야 되는데? 현대차 좋아요? 몇 퍼센트 사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아 드리는 게 윤정도의 역할인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옥돌정 선생님도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노노타가 지금 빼놨는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지? 하여간 나중에 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어제 거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거 잠시만요. 어제 거에 있는데 엘테오젠 여기 있다. 그래 어제 거 갖다 쓰려니까 어제 거 안 썼구만. 어제 게 이건데 확 그냥 막 그냥 근데 위에 거만 갖다 썼구나. 밑에 거도 다 갖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엉키지. 응? 매번 엉키지.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넣어놨다는 거는 새벽에 날 잡아서 밑에 거까지 싹 정리를 해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에만 딱 바꾸면 돼. 밑에 거 갖다가. 근데 기존 거에다가 새벽 거를 갖다가 종목만 얹으니까 밑에 게 또 엉키잖아.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검색기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써 있잖아요. 대표님 주력주를 수익으로 매매했네요. 그럼 뭐야? 무슨 얘기예요? 하이닉스 다 팔았다는 얘기야. 현대차 다 파줬다는 얘기야. 한미반도체 싹 다 팔았다는 얘기야. 한미반도체 주력주였잖아. 그리고 결론은 나머지 못 가는 비중 다 줄여서 이제 맨 마지막에 안타깝지만 손절한 LG화 갖고 계시는 거고. 성화이테 안타깝지만 5% 비중 싹 날리라고 했는데 비중을 좀 많이 실어버리셨더라고. 그거 못 날리고 계신 거고. 이좋은 장에 마이너스 28%라는 거야. 그럼 우리 그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좋은 장의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누가 방송에서 이렇게 엔비디아 차트까지 갖다 드리면서 설명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머지 시가총액 순위부터. 그렇게 해서 결론은 저런 운봉 떨어져 있는 하락장악형에서도 걱정 마십시오. 764달러? 에이, 목표 주가 1100불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1200불로. 그 다음에 1300, 1500. 지금 어떻게 되죠? 1200 훌쩍 넘겼잖아. 응? 그 흐름 속에서 주력주의 하이닉스 55, 현대차 25, 한미반도체 5. 저 한미반도체를 4월까지 계속 유지를 했다니까요. 방송에서 이렇게 다 말일날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고의 수익인데. 근데 마이너스 어떻게, 얼마? 28%? 그러니까 윤정도한테 과금하는 건 아깝단 말이에요. 이분도 28%니까 대략 10억 하시잖아요. 1년 가금이 아까운 거야. 그만큼 이제 윤정도 신뢰도가 떨어져 버린 거였지.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문난님처럼 문남님처럼 이렇게 공부를 이 정도로 하셔가지고 젊은 분이에요. 이분도 발레하셨고 3개월 만에 3억 계좌에서 1억을 인출하셨다고 자랑하신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한 거야. 캔들 하나 가지고도. 저게 완전히 기초니까. 이해되세요? 오늘 오랜만에 날 잡아서 말씀드리는 기준이 되는데 놀파파 선생님 잘 보세요.
자제분께서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세요. 회사를 다니세요. 어떻게 했어요? 우린 전략 매도했다니까. 언제? 7월 26일 날 정확히 24일부터 26일 공부를 이렇게 하셨다고 손글씨로. 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관없어. 근데 케빈 선생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하세요. 지금 저보다 낮은 수익이 어마어마하시지. 그리고 태민님처럼 아예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시던가. 주식 제대로 잘 배웠어요, 이분은. 20년도에 처음 주식 해봤대. 근데 아무 생각 없더라고. 200억을 매매를 하는데 시즌을 매수해 내면 한 30억씩 사버려, 한 방에. 깜짝 놀랐어. 가상계좌로 올렸나? 수익 났다 올렸는데 몇 억이 수익 났는데 보니까 몇 퍼센트 수익 났는데 몇 억이. 아니 뭐지? 30억씩 돌아버리더라고. 그 DBI 텍도 주력으로 넣기도 했는데 5% 비중이었는데 너무 많이 사더라고. 30%를 사시더라고. 60억을 사버린 거예요. 안 된다. 적당하게 이제 슈팅 나오는 날은 정리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 어쨌건 그 잘 좋은 가격에 수익 잘 냈어요. 2억 정도 배당도 받으시고. 근데 이제 이분도 독립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가끔 연락 오는데 한미는 좀 일찍 팔았고 하이닉스 갖고 계시고 지금 삼성전기 갖고 계시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시행도 하시고 집안도 좋으시고 자산 포트폴리오가 원체 잘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는 것 등락에. 그래서 그러실 것 같으면 주력 포트폴리오 잘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뭐 펜트하우스 이주하시면서 쉬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오산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성함은 안 나오니까 아쉬운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12억 수익 내시면 뭐예요? 43%. 누구는 그냥 3일만 해도 100%도 수익 내는데 저게 문제가 아니고 저수익이 40년 주식하시면서 몇백억 손실이라면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패턴을 못 바꾸시더라고요. 주력주는 전혀 필요 없고 또 비주력에서 집중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면 좀 따라 움직이셔야 되는데 좀 패턴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시돌돔 선생님 기준에 작년 여름에 제자리에서 캡쳐야 되는구나. 작년 여름 기준에 이제 그 RTO제를 검색하면은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5만 원, 6만 원대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SM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력주로 넣어놓고 엄청난 수익을 냈죠. 얘도 오래 갖고 왔어요. 오래 한 3만 원, 4만 원대 들어갔었나? 오랫동안 갖고 오다가 좀 고생도 했다가 결국 이제 최종 단계에서 차익 실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죠. 그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런 수익 범위들,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는 거는 별게 없어요. 열심히 하시는 거, 신뢰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매매사인 신뢰를 가지고 쫓아오시든가. 그리고 이제 압박님께서도 지금 4년째 연장하셨네? 5년째인가? 보통 한 3년, 5년 그리고 3년, 5년 오래되신 분이 20년 넘으신 분이 계시고 한 10년씩 되신 분들도 계시고 꽤 계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탈하겠어요? 지금 요 스토리대로라면? 근데 지금 이 스토리잖아 계속. 어느 누가 KBS 방송 나가서 또 이번에 아프리카 TV에 4월 말에 초청받아서 물 한 통만 주세요. 남들도 뭐 좋은 정보 갖고 왔더라고. 하이닉스를 갖고 나왔잖아. 추천 종목 하나씩만 갖고 오래. 하이닉스 주식 그 당시 4월 말의 기준이면 삼성전자 갖고 할까 하다가 이제 하이닉스로. 전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격 상황에 따라서는 올릴 겁니다. 뭐 제가 볼 땐 이번 달 내로 2,800 넘기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부분에 매우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800 넘기면 요 가격 인상할 거예요. 예전 21년도 가격으로 550으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연장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연장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잘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마지막 결제하신 금액하고 지금 나와 있는 그 괴리 부분 그 중간 가격으로 말씀을 하시면 아마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가격 인상되기 전에 또 바뀌기 전에 매매 기준 잘 잡으셔서 수익 내시고. 이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거 5분도 안 걸릴 텐데 이재순 대표 빼고
들어와서 이재선 대표 빼고 요 안에서도 이재선이하고 소현준이 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본적인 게 돼야 되는데 어? 방송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DB를 훔쳐다가 보이스피싱이나 하고 못된 짓거리 하고 인성이 안 된 친구들은 평생을 저러고 사는 거죠. 그 전문가들도 거지들 많아요. 생거지들. 여러분들의 반도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애들 많아. 방송은 나오는데 지 계좌 맨날 깡통 차고 응? 많아요. 좀 많이 예? 걸러서 좀 시장에서 보십시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해안을 가지시면 판단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무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요 내용은 오늘 뭐 무료로 다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1시간 50분 녹화됐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 소폭이지만 프로그램 수급 조금 더 들어오고 그럼 조금 전에 매수에 못 낸 게 좀 아쉽긴 한데 우리는 뭐 아까 문자 다 보셨잖아요. 다 갖고 계신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차분히만 진행하시면 돼요. 차분히만. 그래서 문제될 만한 내용 쪽에 종목은 없으니까 HD현대일렉 26만 3천 원에 일단은 매수엔 드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좀 높게 잡았어요. 그죠? 굉장히 높게 잡았죠. 저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기준을 29만 5천 원 평단에 하루 들어갔고 그다음에 정거래를 들어갔고 오늘 26만 3천 원 그리고 개장 초에 27만 3천 원인가 두 번 들어갔고 근데 좀 과합니다. 과하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범위로 해석을 할 건데 HD현대일렉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다시금 이제 탄력 나오면은 26만 6천 원 뭐 이런 기준에서 매수세를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뭐 대한전선, 제룡전기, H일렉트릭 수급 보면서 LS 일렉트릭도 지금 프로그램 수급 개선되면서 그럽니다. 저점 대비 돌리고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도 매수세를 낼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 집중하고 뭐 고민을 할게요. 따라 붙을지 고점 돌파할 때 고민을 하겠습니다.